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2차를 과목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심층 면접에서 혹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질문에 대한 이해랑 그와 관련된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주어진 문제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조금 핀트가 어긋나면은 사실 그건 좀 감점 요소가 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과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심층 면접을 준비하면서 개인 공부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2차 스터디에서 직접 해보고 뭐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받은 피드백을 자기가 집에서 혼자 직접 정리해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말로 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해야 하는 게 많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든 뭐 자기 경험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학생관, 교직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혼자 숙지를 하고 스터디원들한테 피드백 받은 것까지 완전히 내면화해서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1차 발표 나고 나서 각자 이제 주제별로 문제를 다 적어 놓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거기에 다 답변을 채워 넣어 보면서 2, 3일에 한 번씩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문제를 마주했을 때 구상하는 시간이 많이 줄고 조금 더 답변이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층 면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인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혹시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채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지에 명시적으로 이제 또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렇게 채우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판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뭔가 저는 수업 실현에서 그 주어진 조건들을 채우는 게 아무래도 득점하기에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일단은 조건 충족에도 완전 동의를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한 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수업 실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 실현 준비를 하다 보면 만능틀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여러 만능틀을 접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보기에도 편하고 하기에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스터디원은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해서 동기부여할 때 막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저도 좋아 보이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전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작아지고 막 떨리고 이러니까 이제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거는 보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꼭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만능틀을 숙지한 상태에서 준비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또 유연하게 막 바꿔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알고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각 지역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조건들이 크게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꼭 이런 조건은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좀 있을까요? 저희 스터디 강조하는 게 그 두 가지 있었습니다. 조건화동하고 그리고 수업 유형이었는데요. 우선 사실 저희가 이제 타 교육청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는데 확실히 조건화동들은 좀 빈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다문화나 이제 뭐 학습에 관련해 좀 어려움 겪는 학생들 이렇게 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건 다 풀어봤고, 그리고 수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나 토론 같은 게 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접하고 시험장에 가야 좀 더 능숙하게 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또 이제 최근에 또 온라인 수업 많이 하니까 또 블렌디드 러닝 수업도 준비해보고 되게 이런 다양한 수업 유형과 조건 아동들을 좀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딱 3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도 조건아동. 조건아동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 아이를 고려한 행동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아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꼭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반드시 연습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애매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특정 과목에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조건,
아니면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3, 6학년에 그 창의지성 감성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일단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적절하게 수업에서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분들께서 내 의도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평소에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성적 성찰해서 의도를 말씀드려야지 혹시나 알아채지 못한 조건들에 대해서 채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조건들도 한번 연습해 보길 바라는데 작년에도 온오프라인 연계, 병행,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상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건아동에서도 온라인 과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학생 이게 나왔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올해는 작년보다 교실 상황에 그 코로나 환경이 많이 안정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형태도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청은 이제 수업 실현이 어느 단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의 단계가 조금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서울은 도입부터 전개까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도를 포함해서 정리까지 말해야 하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수업 단계를 다 꽉꽉 채워서 넣으려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발문도 많이 압축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될 내용도 많이 또 본인이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야 돼서 그런 수업 단계도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셨는데 혹시 준비를 하면서 난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짝 스터디를 이제 추가를 했었습니다. 약간 가볍게 해서 제가 명명하기로를 약간 라이트 짝 스터디 하자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이제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요게 되게 도움이 된 게 뭐냐면은 사실 본 스터디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러프하게 진짜 뭐 야 구상지 뭐 2줄만 적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하는데 전 요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경기에는 되게 국수사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되게 다양한 글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그냥 체육해볼까? 이렇게 또 해보기도 하고 야 오늘은 미술해보자 해서 또 아니야 오늘은 줌 수업해보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던 것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선배들한테 피드백, 멘토링 받았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현역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시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수업 실현할 때 구상을 강론 내용에 너무 많이 치중해서 막 모든고 다 빼고 동기유발 엄청 간단히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날리고 활동 내용에만 엄청 집중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근데 문제가 뭔지 항상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보시고 왜 너를 드러낼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냐 강론 내용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애초에 기초를 그제서야 잡았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멘토링 받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피드백을 좀 나누어서 했었어요. 원래 초반에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명이 실현하는 동안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뭘 봐야 될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4명이니까 한 명이 실현하고 2명은 조건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명은 태도랑 시간 요걸 같이 봤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는 전개정리가 나왔고 저희가 시험 봤던 21학년도에는 도입전개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중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매번 꼭 재면서 내가 맨날 도입이 너무 길구나. 아니면 이 정도 됐을 때 끊어야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나누어서 하면서 조건이든 태도든 시간이든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녹화 해본 거. 약간 진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스터디원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런 의도를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수업 시련 같은 경우에는 동선도 크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만 거리기도 하고 시선이 이쪽에만 머물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영상 녹화를 반드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